자, 스케치를 하고 XY 평면이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잡혀요. 아니면 내가 XY 평면을 선택해줘도 되고. 그죠? 그리고 허공에 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OK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소재를 먼저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행동을 하고 나서 허공에다가 휠을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나는 70 왜냐? 요게 지금 여기는 표시되지 않지만 1번 도면하고 소재가 똑같거든. 이게 앞면이면 요게 뒷면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70에 72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이렇게 타원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그릴 건데 이 타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체크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사선 있죠? 사선. 요 사선이 지금 보면 이 중심에서 3mm 내려온 지점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뭐 간단하게 중심선을 하나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요 선이 요 밑으로 여기 옥색 곡선이라는 거 있죠. 요게 요 밑으로 3mm 내려온 지점. 됐지요. 그리고 또 해줘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일부러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거를 이제 MCT에 물려가지고 실제 가공을 할 건데 거기 원점 잡을 때 여기 잡을 거거든. 그래서 사실 그냥 모델링 원점하고 달리 해도 되는데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시작하고 다시 내가 이 소재의 원점을 내가 그냥 이렇게 그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해되지요? 그리고 이 선들이 사실 다 스케치에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기능을 쓰냐 하면 우클릭을 해서 참조하도록 변환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그러면 이 선들은 그냥 스케치 선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점을 찍을 건데요. 이 타원에 중심 두 개를 찍을 겁니다. 이 중심이 요 세로 중심선에서 옆으로 10mm 떨어지고 아까 내가 그어놓은 요 45도 사선 있지요? 옵셋 3된 사선 위에서 움직이도록. 그러면 일단 대충 아무 때나 하나 찍어 놓고 내가 치수를 넣어요. D 누르면 치수 넣도록 되거든. 그러니까 요 점이 요 세로선하고의 거리가 10이다. 나는 도면에 있는 것만 넣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요 점이 또 요 밑에 좀 한 게 있겠죠. 요거 역시 이제 가로선하고의 길이가 12더라. 한번 볼까요? 12죠. 이 치수 넣었고, 이 치수 넣었고, 요 선 그렸고, 이제 타원 두 개 그리면 됩니다. 타원 두 개를 그릴 건데 타원이라는 게 안 보여요, 스케치에.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버튼 추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직접 스케치 안에 들어가면 타원이라는 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못 찾았다. 그럼 명령 검색기 들어가가지고 타원을 쳐도 됩니다. 타원. 있죠? 지금은 숨겨져 있잖아. 우리는 스케치 곡선의 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점 지정하라고 하죠. 타원의 중심. 위에 거부터 해볼까요? 요거.
일단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보면서 체크를 하죠. 25고 30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외반경, 뭐 내반경 모르겠으면 일단 쳐봐요. 25고 30.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반경을 놔야 돼요. 그러면 반틈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지. 오, 제대로 됐네요. 근데 이게 45도 틀어져야 되죠. 그럼 각도 여기가 45도 넣어보는 거야. 됐죠? 잘 들어가죠. 그럼 한 개는 끝. 적용. 적용을 누르면 타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 확인을 누르면 타원 창이 꺼져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밑에 점 한 개. 다른 점은 무엇이냐? 얘는 딱 보니까 25, 25 동일해요. 근데 이 좀 더 길쭉하죠. 얘는 30, 얘는 35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거죠. 35 나누기 2. 아니네. 반대로 했죠. 얘가 25 나누기 2고 얘가 35 나누기 2네요. 그죠? 그죠? 이게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사실 이 뭐 용어 이런 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눌러보면 됩니다. 뭐 아니면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기 하면 되니까. 그죠? 쉽게 쉽게 하십시오. 그래서 타원 두 개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해야 될 거. 보통 막 복잡하게 그려가지고 해도 되는데 일단 이 타원을 제가 한번 깔끔한 스케치를 위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트리밍은 T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경계 곡선을 선택을 하고 뭐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하자. 그리고 트리밍할 곡선을 내가 안 잡히네. 그럼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내가 선택 잘못했잖아. 그러면 요거 재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X 옆에. 딱 누르면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다 경계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한 개 한 개씩. 그죠? 이게 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쉽게 합시다. 됐죠? 자, 요렇게 하고 나서 내가 필렛을 한번 줘볼까요? R10짜리 필렛이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필렛을 한번 줘. 필렛. 트리밍 하지 않고 하는 필렛이 있고 일단 반경 10짜리 주고 얘랑 얘.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구속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 안 되지. 약간 필렛으로 하지 말고요. 원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자동 치수를 끄고 뭐 해도 되는데 일단 최대한 우리 유지는 건드리지 않고 한번 해결해 봅시다.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 원에 구속 조건 C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뭐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냥 나는 이거 탄젠트 접합 옵션을 써가지고 하기 전에 치수 먼저 잡읍시다. 지금 이 직경이 R이 10이면 10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대충 위치를 이렇게
좀 잡아놓고 작업하면 좀 편해요. 그러고는 탄젠트 구속할 개체. 예를 들어 뭐 이기. 구속할 대상 개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죠. 됐죠. 그리고 뭐 편의상 트림으로 또 이렇게 잘라도 되고.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잘리네요. 그죠? 한쪽은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직경은 20이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구속할 대상 요거가 갖다 붙고 똑같이 요거가 갖다 붙고 됐습니까? 그리고 트림 T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케치 종료를 하면 이렇게 스케치만 딱 남죠. 나머지 선들은 그냥 참조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 뭐냐, 여기 안쪽에 옵셋으로 5mm 안쪽으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다시 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쓸 거는 지금 옵셋 곡선. 곡선 선택을 할 건데요. 요거 옵셋은 5mm. 방향을 바깥으로 지금 나갔잖아요. 요거를 방향 반전을 딱 시키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 확인하면 옵셋 곡선 또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스케치는 끝.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돌출 익스트루드를 할 거예요. 명령은 X인데 일단 돌출을 해서 자, 여기서 잘 선택해야 돼요. 보통 곡선 추정으로 하면 이게 전체가 선택돼 버려요.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한 평면에 지금 스케치를 많이 그렸잖아. 진짜 필요한 것만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여기서 선택의 필터를 켜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연결된 곡선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요 바깥에 요 4개 그리고 방향은 위로가 아닌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리고 두께가 몇이냐면 도면은 뭐 28이에요. 28 확인. 그럼 어떤 부피물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 상면에서 6mm 떨어진 요 평면에 이 옵셋 5mm 한 요 작은 요거 이렇게 밑에 투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데이터 평면을 한 개 만들 거예요. 자, 나는 거리로 6mm 띄우고 싶어. 이 평면을. 자, 보면 아이고 5mm 얼만큼 띄울 것이냐. 여기 거리를 적어주면 돼요. 6mm 하고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갔네요. 내가 원하는 건 밑으로 내리는 건데. 그러면 방향을 밑으로 내려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6을 줘도 됩니다. 그죠?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 평면에 내가 스케치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 평면을 찍어주는 거죠. 됐죠? 이 평면에 요 밑에 옵셋 5mm 한 작은 스케치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곡선 투영이라는 기능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죠. 곡선 투영. 그래서 이게 명칭을 명확하게 알아줘야 어떤 기능 어떻게 써야 될지 검색이라도 할 줄 알지. 그죠? 근데 이게 막 아이콘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아예 뭐 영어로 해가지고 정확한 글 하거나 아니면 뭐 한글 잘 돼 있으니까요. 그죠? 초보자 때는 일단 한글로 해도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곡선 투영 켜고 요 기능이거든요. 요거를 눌러서 위에 면에 그린 이 곡선 추정하지 말고 연결된 곡선으로 해가 요 놈을 잘 봐요. 요 밑으로 내릴 거예요. 적용을 딱 누르면 여기가 밑으로 탁 내려가요. 됐죠? 그럼 이제 됐어요. 이 스케치 끝. 자, 일단 요 부피 만들어 놨는 걸 내가 살짝 숨겨 놓을게요. 그러면 이 어떤 구조가 되는지 보입니까? 말 그대로 무슨 틀에 비닐하우스를 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그냥 비닐을 입히면 됩니다. 입혀서 안에 부피를 채워주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쓸 것이냐? 여기 보시면 곡선 통과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면을 거치는 바디를 생성한다. 말 그대로 바디를 생성하는 거거든. 말 그대로 이 겉에 면들을 이렇게 꽉 차져 있는 면 안에 부피를 채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곡선 선택을 하라 그러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이 위에 큰 쪽 요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세트 추가해가지고 이제 밑에 가이드라인 요거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얘가 위에 선, 밑에 선하고 요 사이는 요렇게 알아서 잘 자기가 계산해서 이걸 선택을 잘해야 이렇게 되지 아니면 꼬일 수도 있어요. 이 시작하는 점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요 화살 비둘기가 요 딱딱이 있잖아, 그죠? 이게 똑같은 방향으로 가줘야 제대로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 확인. 그러면 아까 내가 숨겨놨던 여기에서 좀 전에 만들어놓은 요거를 덜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빼기 기능을 한번 해볼까? 바디에서 바디를 뺄 거야. 이 바디, 큰 바디에서 툴, 이거 공구라고 표현하겠죠. 타겟에서 공구를 빼요. 요놈. 이렇게 쏙 빠지죠. 그러고 난 뒤에 스케치 이거 좀 보기가 혼란스러우니까 숨기면 이런 형상이 이런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면을 딱 보면 요 밑에 R5 라운드가 들어가 있죠. 우리 유지에서는 모서리 블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경 5, 요 밑에 선 딱 넣어주면 모델링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불필요한 것들 좀 숨겨주고 그리고 이 아이소메트릭 뷰를 정확하게 보려면 엔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딱. 그러면 도면에도 이렇게 딱. 딱 확인해서 뭐 내가 잘못했는 거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 모델링의 핵심은 스케치죠. 요거. 이 스케치가 뭐 나도 하면서 약간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수정해 가면서 좀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따라 하는 게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스케치를 딴 데 투영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구속을 주고 이런 전반적인 큰 틀을 알고 접근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